안녕하세요, 충무이키입니다.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차기 감독으로 랄프 랑닉이 선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랄프 랑닉에 대해 수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그중 랄프 랑닉에 대한 수식어로 독일식 압박 축구의 대부란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충무이키에서는 과거 압박의 역사를 밟아가면서 랄프 랑닉이 어떻게 독일식 압박 축구의 대부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축구계 사람들에게 가장 화두인 전술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10중에 7, 8명은 압박이라고 얘기를 꺼낼 것입니다. 아마 다른 키워드를 꺼낸 사람들도 압박이란 단어를 마냥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 축구계의 압박이란 트렌드를 이끈 중요한 인물들은 누구누구 있을까요? 바로 토탈 풋볼의 아버지 리누스 미엘스, 그리고 그의 페르소나였던 요한 크루이프입니다. 이 둘은 유러피언컵 우승을 하고 동시에 월드컵 무대에서 네덜란드 국가대표로서 전세계인들에게 압박의 이데아를 보여줬습니다. 이 압박을 본 전세계인들은 이러한 축구도 있구나 하고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이러한 압박, 토탈 풋볼은 그리 오래 기조를 이어나가지 못했고 유럽 일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신이 봤던 월드컵에서의 오렌지 군단을 다시 한번 축구계에 소환하고 싶었던 한 이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리고 사키였습니다. 아리고 사키는 AC밀란에서 밀란 제네레이션 구축했고 굴리트, 레이카르트, 반바스텐 등과 함께 유러피언컵 우승을 해내면서 압박 축구를 축구 중심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같은 시기 리누스 미엘스의 페르소나였던 요한 크루이프 역시 스페인에서 FC 바르셀로나를 이끌면서 압박 축구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요한 크루이프, 이탈리아의 아리고 사키, 이 두 감독이 현대 축구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 압박을 적용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돼서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토탈 풋볼의 기조에도 또 다른 압박 축구의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디나모 키예프의 빅토르 마슬로프가 이끌던 기조였습니다. 당시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하던 사회주의 기조는 사회뿐만 아니라 축구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빅토르 마슬로프는 디나모 키예프의 축구 역시도 개개인의 능력, 마술이 아니라 감독의 지도 아래 움직이는 집단적인 축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는 수비 한 명이 상대 공격을 1대1로 연마킹시키는 것은 감독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서 그는 팀이 집단으로서 지역을 마킹하는 지역 방어, 그리고 팀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적을 누르는 압박을 축구에 적용시켰습니다. 비록 마슬로프의 철학이 디나모 키예프를 엄청난 강팀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만 그의 아이디어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그의 제자가 이어받게 되죠. 발레리 로바노프스키는 디나모 키예프 감독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고 우승도 여러 번 차지했습니다. 발레리 로바노프스키는 축구는 과학이자 통계다 이렇게 말했던 그는 압박을 위해서 필요한 선수들의 체력, 그리고 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 훈련법, 영양까지 총동원했죠. 디나모 키예프가 보여준 압박은 한 독일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니 바로 오늘 충무이키의 주제 랄프 랑닉입니다. 랄프 랑닉은 선수로서 은퇴하고 1983년 빅토리아 백냉이라는 팀에서 플레잉 코치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이 디나모 키예프와 친선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면서 생전 처음 본 축구가 거기서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일의 축구의 대세는 맨마킹이고 리베로가 뛰던 3백 축구였습니다. 하지만 랑닉은 전혀 새로운 축구가 있다는 걸 디나모 키예프와의 경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방 압박을 활용한 축구 말입니다. 그는 이러한 축구를 감독이 되면 구현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다가 평생의 동지 헬무트 그로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헬무트 그로스는 누구보다 빠르게 압박 축구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훈련 방법을 개발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만난 랑닉은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함께 전술을 배우고 가다듬었습니다. 과연 이게 지역 일부에서 먹히는 축구가 아닐까? 반신반의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그는 80대 후반 자신이 생각하던 축구를 구현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리고 사키입니다. 아리고 사키는 자신의 축구로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당시 랑닉은 울룸에서 감독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하브리그였지만 울룸에서 그가 보여줬던 축구는 그전 독일 축구와는 다른 축구였습니다. 아직도 3백에 갇혀있는 독일 상대로 랄프 랑닉은 새로운 축구를 끊임없이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도 느려서 답답했던 랄프 랑닉은 방송회사까지 나가면서 자신의 축구 철학을 설파했습니다. 포백과 지역방어, 압박에 대해 얘기하던 그 모습을 본 독일 사람들은 이브리그 감독이 선지자인 양 행세한다면서 저거 축구 교수네 지가 뭘 하냐고 라고 비웃었고 그에게 교수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당시 교수라는 별명은 비아냥에 가까웠던 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답답한 그 당시 축구계의 인식은 독일 축구를 계속 뒤처지게 만들었고 90년대 후반부터 02년대까지 독일 축구는 녹슨전차라는 비아냥을 받았고 전술적으로 뒤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부침 끝에 독일 축구는 축구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랄프 랑닉의 외침에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랄프 랑닉, 그리고 동시대 때 함께했던 폴커 핑케, 클로베 스승 볼프강 프랑크 같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독일 축구는 그 어떤 나라보다 전격적으로 압박 축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현재 독일은 스페인과 함께 축구 전술 발전에 있어서 최선두에 있는 나라라고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독일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 전술 트렌드를 끊임없이 만들고 선도해 내는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개겐 프레싱을 얘기하고 개겐 프레싱이라는 전술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이 축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빠른 역습, 빠른 압박이 당연시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랄프 랑닉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랄프 랑닉과 현재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코치들을 보여주고 있는 계보입니다. 현재 독일 축구는 랄프 랑닉과 그의 제자가 한 축이 되어서 이끌고 있고 더 나아가 다른 감독들 역시도 랄프 랑닉에게 간접적으로 영향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랄프 랑닉의 샬케에서 챔스 4강 들어올린 감독, 레드불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단장과 감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인물 정도로 생각하지만 랄프 랑닉은 독일의 아리고사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사키이즘, 크루이피즘이란 말과 함께 랑니키즘의 말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충무이키였습니다.